요번 그 강남을을 봅시다. 선관위 위원장이 책임납니다. 그 책임 안 지잖아요. 예, 관리를 다 했습니다. 네. 그 건이 법원 넘어가면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김능환이 대법관인데. 안 됩니다. 네, 안 그리고 되죠. 근본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그 업무 지침이라든가 선거법에 관련된 지시 이거를 위반했을 때 과연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바로 되느냐? 구조적으로 모순이에요. 구조적으로 예, 모순이죠. 예. 이거는 그러면은 요번에 19대에서 이런 법원에서 임명한 이 예. 법관은 법적인 면으로 예. 이제 컨트롤 뭐 자문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뭐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한 또 예. 선관위원장이 있다며요. 예. 그럼 걔는 또 독선으로 가고 그 당에 유리한 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모순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바꿀 수 있을까? 라는 토론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예. 거죠. 또 근데 당연히- 우리가 너무 지금 촉박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토론도 이루어지고 네. 또 법률적으로도 법을 개정해서 네. 중앙선거관리원은 선거만 관리하고 그러니까. 사법부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원에 맡지 말고 나중에 정성이 발생할 때 선거 정성이 발생할 때 사법적 차원에서 심판하고 재판하는 임무를 분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이번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해가지고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내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법관이 계속 해왔습니다. 관례로. 네. 사실은 호선을 하는데 호선하면서 형식적으로 대법관을 그 위원장을 해왔습니다. 위원장을 해오면서 사실은 요즘 직원이 그 3,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상근을 하시면서 관장을 해줘야 된다. 상근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능환 예. 법원에서 임명한 김능환 이 선관위원장은 예. 상근을 안 하고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지명을 합니다. 대법원 이게 지명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관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이제 네. 지명을 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 이렇게 임명을 예, 하고 그러시는 거죠? 대통령이 지명하신 분은 대통령이 3분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네. 3분을 지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중앙선관위에서 상임위원으로 그 계속 상근을 합니다. 그분은 사실은 이제 위원장의 부위원장격이죠. 상근을 하면서 위원장이 상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모든 업무를 총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대법원에서 그 대법관이 최고 책임자로 와 일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보이지만 실제는 청와대에서 그 지명한 상임위원 예. 그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걸로 보일 수 있죠. 나쁜 측면을 보면은. 왜냐? 아니, 그 대법관이 오죽 뭐 양심적으로 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상임위원이 정권을 가지고 하면서 인사를 관장하니까 결국은 이중구조가 되니까 더구나 위원회 제도는 책임이 없는데 그 책임이 없는 이런 불쑥이라는 일이 많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요번 강남을 문제 보세요. 분명히 제가 전자개표기 부정을 리얼하게 전부 폭로했습니다. 네. 그러고 공항보익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거론하고 그 작동이 되는 이 작동이 뭐가 하면은 그 검찰에서도 아 선거법 위반했다. 우리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자동 인지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수사를 되고. 해야 돼. 그다음에 법원은 법원대로 자기들 법관이 잘못했으면 좀 조사를 해야 되고 선관위는 선관위 자체에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봤을 때 진짜 문제 있다. 야 검찰총장 뭐하냐? 수사 나고 뭐하냐? 근데 그건 바랄 수가 없고요. 예, 이제 국회 지금 18대 국회도 국회의원 임기가 그 당시 있었다니까. 이거 잘못됐다. 일부 그 후보로 안 나온 국회의원들도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그 작동이 제대로 돼줘야 이 나라가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그냥 그날 제 방송을 보고 열받아서 온 사람들 그리고 그 근처에서 그런 걸 보고 열받아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난리치다가 그냥 끝나버린 그 거예요. 점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모순된 점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도
투표함 봉인 문제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무수히 반대과 투쟁이 있었고 항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죠. 예.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면 검찰이나 법원 쪽에서는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거관리, 지역구 선거관리 담당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왜 풀리지 않느냐?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 이하 밑에 선거관리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덮어주고 비호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구조적 모순. 따라서 말씀드린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대법관의 체제가 분리돼서 해야 되는 건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비호하는 체제,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는 영원히 부정선거가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지금까지 그들한테 예.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안 고칠 거잖아요. 안 되죠. 예, 안 고칠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19대 예. 국회에 그럼 청원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청원이나 예. 뭐 어떤 형태에서든지 법 개정을 하거나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협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스스로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협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법개혁도 안 되는 판에 뭐 그렇게까지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사법 쪽은 사법개혁부터 해야 돼요. 예. 전체적으로. 예.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기 때문에 예.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가지고 수사를 해야 수사를 되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법원은 법원대로 자기들 법관이 잘못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되고, 선관위는 선관위 자체에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봤을 때, 진짜 문제 있다. 야, 검찰총장 뭐하냐? 수사 안 하고 뭐하냐? 근데 그건 바랄 수가 없고요. 예, 이제 국회, 지금 18대 국회도 국회의원 임기가 그 당시 있었다니까. 이거 잘못됐다. 일부 그 후보로 안 나온 국회의원들도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그 작동이 제대로 돼줘야 이 나라가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그냥 그날 철저하다. 제 예. 방송을 보고 열받아서 온 예. 사람들, 그리고 그 근처에서 그런 걸 보고 열받아서 온 사람들, 그 예. 사람들 난리치다가 예. 그냥 끝나버린 자, 거죠. 그 점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모순된 점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예. 거죠. 또 근데 당연히- 우리가 너무 지금 촉박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토론도 이루어지고 예. 또 법률적으로도 법을 개정해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만 관리하고 그러니까. 사법부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맡지 말고 나중에 정성이 발생할 때, 선거 정성이 발생할 때 사법적 차원에서 심판하고 재판하는 임무를 분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충분히 이번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실시돼가지고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내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까지 대법관이 계속 해왔습니다. 관례로. 네. 사실은 호선을 하는데 호선하면서 형식적으로 대법관을 위원장을 해왔습니다. 위원장을 해오면서 사실은 요즘 직원이 그 3천 대법관이 최고 책임자로 와 일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보이지만 실제는 일은 청와대에서 지명한 상임위원 사람이, 그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걸로 보일 수 있죠. 나쁜 측면을 보면은. 왜냐? 그 대법관이 오죽 뭐 양심적으로 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상임위원이 정권을 가지고 하면서 인사를 관여하니까 결국은 이중구조가 되니까 더구나 위원회 제도는 책임이 없는데 더 책임이 없는 이런 불성실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예,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요번 강남을 문제 보세요. 분명히 제가 전자개표기 부정을 리얼하게 전부 폭로했습니다. 네. 그러고 봉황보잉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거론하고 작동이 되는, 이 작동이 뭐가면은 검찰에서도 선거법 위반했다. 우리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자동 인재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상관을 하시면서
관장을 해줘야 된다. 상근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능환 예, 예. 법원에서 임명한 김능환 이 선관위원장은 예. 상근을 안 하고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지명을 합니다. 대법원 지명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관위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이제 예. 지명을 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러시는 거죠? 대통령이 지명하신 분은 대통령이 3분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예. 3분을 지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중앙선관위에서 상임위원으로 그 계속 상근을 합니다. 그분은 사실은 이제 위원장의 부위원장격이죠. 상근을 하면서 위원장이 상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모든 업무를 총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대법원에서 요번 그 강남을을 봅시다. 선관위 위원장이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 안 지잖아요. 예, 관리를 다 했습니다. 예. 그 건이 법원 넘어가면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김능환이 대법관인데. 안 됩니다. 예, 안 그리고 되죠. 근본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그 업무 지침이라든가 이런 선거법에 관련된 지시 이거를 위반했을 때 과연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바로 되느냐? 구조적으로 모순이에요. 구조적으로 예, 모순이죠. 예. 이건 그러면은 요번에 19대에서 이런 법원에서 임명한 이 예. 법관은 법적인 면으로 예. 이제 컨트롤 뭐 자문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 뭐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한 또 예. 선관위원장이 있다며요. 예. 그럼 걔는 또 독선으로 가고 그 당에 유리한 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알겠죠. 모순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바꿀 수 있을까? 그 뭐- 나는 토론들이